지난 시간에 우리는 위정격 또는 위승격을 써서 치료할 수 있는 이명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삼침자요법에 나와 있는 방광정격을 써야 낫는 이명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 4번님은 삼두인 침구 요결에 의과학적인 근거로 환자들을 치료했음을 엿볼 수 있는 많은 키워드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삼두인 침구 요결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삼두인께서 제공하신 키워드 등을 여러 나라의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그 키워드를 써놓고 클릭을 하면 많은 의과학적인 논문들이 나와요. 족태양한수 방광수경, 방광정격을 써서 치료해야 될 이명증, 그 의과학적인 근거,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기 12경맥의 청사진에 보면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은 태양한수라고 하는 경기로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한수란 무엇인가? 의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우리가 함께 토론하는 삼침법이 삼침의학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의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봅니다. 먼저 여기 이 그림은 센츄럴 로보 시스템의 애니메이션 그림이에요. 뇌와 장강혈로 이어진, 그러니까 꼬리뼈, 미골, 천골까지 이어지는 이 척수신경, 그리고 양가지로 우리 몸의 전신의 모든 신호들을 억셉트하는 게 센츄럴 로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자율신경이라고 말하는 패라심파데틱 너버 시스템, 그리고 심파데틱 너버 시스템과 함께합니다. 즉 심파데틱 너버 시스템은 각 장기로 연락되는 척수신경 옆에 진경절에서 각각의 장부들과 연락되는 통신망이 있어요. 교감, 부교감 신경,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파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교감, 부교감 신경의 신경총, 자리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각 장부와 연락이 되어 있고 그 장부에서 보내는 신호가 건강한 신호인지 고쳐달라는 어떤 질병의 신호인지 등등을 척수신경을 통해서 억셉트한 다음에 센츄럴 로보 시스템에서 다시 복구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등 뒤로 흐르는 방광경 일선 라인은 배수혈이라고 해서 역시 각 장부와 연결된 경혈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혈처는 정확하게 교감, 부교감 신경의 각 장부로 이어지는 신경총과 똑같아요.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은 오줌통만을 위한 경맥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긴 경맥이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이에요. 그리고 경혈들이 제일 많잖아요. 조물주는 인간을 설계하실 때 분명히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을 거예요. 설계하실 때. 그러면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셨을까요? 보십시다. 패라심파데틱, 심파데틱 노보 시스템,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제1선 등 배수혈처의 각 장부로 연락되는 경혈처와 일치한다. 인맥, 동맥 역시 센츄럴 로보 시스템과 같이 하는 경맥이에요. 12경맥의 각 장부들 파트별로 연락될 때 그때는 동맥, 인맥, 그리고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이 합니다.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은 우리 몸의 센츄럴 로보 시스템과 정확히 일치해요. 정확하게. 이게 척수액인데요. 뇌척수액.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에너지가 태양한수라고 해서 그 태양한수는 우리가 마시는 이러한 시원한 냉수와 같은 물이야 라고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삼침이 아닙니다. 그
그것은 삼침이 아니다. 보실까요? 뇌 척수액은요, 뇌를 보호하고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각 장부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깔끔하게 억셉트하기 위한 신경 전류가 연락이 잘 되도록, 통신이 잘 되도록 하는 전해진료소의 역할도 해요. 고인들이 본 것은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그 태양한수라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맹물과 같은 물질이 아니고 케미컬적으로는 뇌 척수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수혈초로 연락되는 각 장부, 그것으로 보아서 각 장부들이 보내오는 신호를 배수혈초에서 억셉트한 다음에 독맥 또는 인맥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고, 뇌에서 다시 피드백이 주어지면서 복구 시스템 또는 진정 시스템 등등의 항상성 유지 시스템이 발현되는 거예요. 고인들이 생각하던 당시에는 태양한수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어. 태양한수라는 말로밖에. 그래서 그것을 의과학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그래야 방광전격을 써서 어떠한 병증을 치료할 때 어떻게 나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방광전격을 선택한 그 근거가 의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겁니다. 삼심의학 총론편에 보면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유주로상의 중요 지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체온조절 자율신경 네트워크가 역시 센트럴 러버스 시스템과 관계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태양한수는 우리 몸의 체온조절 시스템 역할도 하거든요. 파트별로의 각 장부들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열 에너지 분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한결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감, 부교감 신경 라인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는 각 장부의 그 장부의 온도 조절도 합니다. 그게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태양한수의 역할이에요. 여기 삼침의학 총론에 보면 방광수경의 체온조절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책을 펴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신 다음에 삼침의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피드백 해보세요. 그림 A, 피부와 척추의 온기 수용체, 온기 감각신경의 전달, 시상하부의 뇌실액과 시상하부 측면, 그리고 부교감신경 또 연락되어서 고열 피부 온도, 이상체온, 즉 병증으로서의 이상체온을 그림 A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림 B는 피부와 척추의 냉기 수용체, 냉기 감각신경의 전달, 시상하부의 뇌실핵과 시상하부 후방, 그리고 교감신경 흥분, 급격한 체온 감소. 이상의 두 기전은 자율신경 중추장애로 인해 체온 조절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를 뜻한다. 경추 6번 손상 환자의 85%가 이러한 자율신경의 과장된 반사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태인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릴리데이 증후군, 가로 열고 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수반한 기립성 저혈압, 과도한 발한, 연하곤란, 운동력 저하 등의 질환도 자율신경 과도 반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파킨슨씨 증후군, 안면 홍조를 수반한 급격한 열감, 호흡곤란으로 인한 유아 돌연사 등도 자율신경 중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얼굴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동공수축, 안검하수, 무한증, 땀이 안 나는 무한증, 안구함몰 등이 특징적인 호너 증후군도 자율신경 중추장애로 인한 체온조절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림 C는 발열인자가 피부와 척추의 온기 감각 센서에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C에 반응하는 그림 D는 온기 감각 신경과 냉기 감각 신경에 고루 작용하여 적절한 체온이 유지되는 기전을, 그림 E는 냉기가 피부와 척추에 전달되었을 때 온기 감각 신경이 냉기 감각 신경이 작용하여 역시 체온을 조절하는 기전을 보여주고 있다. 적절한 체온은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량작용으로 유지되며,
이런 시스템적 기전은 족태형한수 방광수경과 수소음군화 심화경의 음양 즉 기량작용으로 조화를 이룰 때 발현된다. 온도 조절, 온도 조절이란 무엇입니까?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체온 조절은 신체가 핵심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온도 조절 메커니즘은 몸을 항상성으로 되돌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형 상태입니다. 온도 조절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내부 온도가 변하면 중추신경계, 즉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의 센서가 시상하부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신체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은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반응합니다. 테이크아웃. 내부 온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승하면 신체가 온도 조절 단계를 밟습니다. 이 과정을 온도 조절이라고 합니다. 저체온증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를 피하거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온도 조절 작용이 일어나면. 그런데 그것을 족태형한수 방광수경이 같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드렸죠. 인간을 설계한 그 누구는 동맥과 인맥을 같이 설계하셨고 중추신경과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 말초신경 시스템. 그 모든 시스템은 역시 족태형한수 방광수경이 감시 관리를 하도록 2중 3중으로 설계를 해 놓으셨죠. 12경맥의 청사진, 이것을 의과학적으로 해석해야 삼침의학으로 아픈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침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삼침을 가르쳐 주려면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초간단 요약으로 살펴봅니다. 즉 수소음군화 심화경은 족태형한수 방광수경과 기량적 관계에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삼침법이 삼침의학으로 거듭납니다. 미국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논문. 인간의 체온 조절 및 심혈관 시스템. 심혈관 시스템은 중요하지만 거의 이해되지 않은 기능은 체내 조직, 기관 및 피부 사이의 열을 교환하여 외부 또는 내부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조건에서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혈액을 통한 열 전달, 즉 혈관 대류 열 전달은 신체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열 교환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음군화 심화경은 소음군화라는 열력을 경기로서 가지고 있다 하면 인체 내에서 분명히 작용하는 어떤 기전이 있음을 고인들이 보고 그렇게 코드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풀이할 줄 알아야 돼요. 삼침쟁이들이라면. 그런데 보니까 수소음군화 심화경의 열 조성 능력은 그렇죠? 심혈관 시스템으로 발현되더라. 그런데 그것이 과잉일 때는 각 장부에서 보내는 나 지금 열나서 불날 지경이에요 또는 나는 너무 냉기가 많아요 등등을 패러심파테틱, 심파테틱 즉 자율신경 시스템을 통해서 배수열처, 족태형한수 배수열처를 통해서 뇌에 전달하면 피드백이 주어져서 진정 또는 교정 작용이, 항상성 유지 작용이 일어난다. 심화경과 방광수경은 기량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량작용은 무조건 터부시한다가 아니에요. 상호 협력하는 작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 각 장부들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온도가 다 틀려요. 심부 온도 37도라고 되어 있지만 코 부분이, 그러나 이 심부 온도의 각 장기들도 온도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상 온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시스템이 센트럴 너버 시스템, 그리고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 즉 말초신경 시스템. 그런데 경맥으로는 인맥, 동맥, 그리고 족태형한수 방광수경, 수소음군화 심화경이 한다. 그러면 소음군화성 이명, 즉 수소음군화 심화경의 열력이 과잉으로 증폭이 될 때 이명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이명은
방광정격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데 그 근거들을 또 살펴봅니다. 구형 PC나 구형 앰프 또는 구형 TV와 같은 전자제품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옛날에 전축 또는 TV는 안에 진공관이 들어있었어요. 진공관 램프가.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혹은 장시간 스위치 온 해둔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면 그 기계 자체에서 웅 하는 과부하가 걸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막지 못하지. TV 볼 때도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웅 하는 소리가 들려. 구형 PC나 구형 앰프 또는 구형 TV 같은 전자제품들은 열에 몹시 취약합니다. 구형 PC는 진공관식 PC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라? 열에 약해요. 구형 PC는. 그래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갑자기 화면이 뚝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밑에 팬을 이렇게 깔아두고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PC가 좋아서 그리고 노트북도 좋아서 열에 강합니다. 어쨌든 따라서 장시간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해 열이 나므로 잡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체내에서 스스로 피어오르는 소음군화가 과할 때 나는 이명증을 소음군화성 이명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방광정격을 쓰면 참으로 신묘하게 가라앉습니다. 그 근거를 또 살펴봐야죠. 이명에서 중추신경계 가소성의 역할이라는 논문인데요. 자세한 얘기를 인용 안 해도 아시잖아요. 중추신경계가 과열되거나 또는 그 억셉트하는 기능이 저하되면 이명이 생길 수 있다. 의과학적인 근거 있다. 소음군화성 이명. 또 다른 논문. 두통 환자에서 CSF 그러니까 Cerebral Spinal Fluid 뇌척수액 이게 누출을 의심하는 시기에 대한 논문인데요. 기립성 두통, 이명 및 결합 조직의 장애의 징후는 뇌척수액 누출의 임상 의심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족태양에서 방광수경이 관리하는 영역에 있는 스파이널 코드, 중추신경계의 케미칼적 요소로서의 태양 한수가 누출이 돼 부족해져. 그러면 체온 조절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명이 들려요. 이명이 들린다. 그것을 지적하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방광수경으로 그 태양 한수, 뇌척수액이 정상화되도록 해주면 이명이 저절로 치료되지요. 저절로 치료된다. 방광정격, 상냥과 지음을 보하고 족삼리와 위중혈은 사한다. 그러니까 상냥 지음에는 N극면을 부착하고 족삼리 위중에는 S극면을 부착하는 겁니다. 두부의 열감 또는 전신 발열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의 이명증은 방광정격을 쓴다. 그러면 진정이 된다. 그리고 감기, 독감 등등 또는 코로나 등등으로 청력이 떨어지고 즉 발열이 극심해질 때 청력도 떨어지고 이명이 들린다 할 때는 그 본증 자체를 해소시켜 줘야죠. 방광정격. 그러면 본증도 좋아지고 이명증, 청력 감퇴도 좋아집니다. 자, 이와 같이 의과학적으로 사고하면 삼침의학을 서의사들에게 충분히 알아듣게끔 설명할 수 있겠죠.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전국민 침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와 전 세계의 삼침의학 보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의사들에게도 삼침을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 줘야죠. 그들에게 맹자왈, 콩자왈, 이리와 이게 주역의 괴상이야. 이리와 너 사주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뼈 안 맞지. 뼈 안 맞지.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족성분해 신수경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신정격을 써서 치료할 수 있는 이명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